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휴일인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거의 쇠망치급 핵주먹을 날렸더라고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 시간부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말이 처음에 이제 얼핏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재명을 향해서 한동훈이 한 방 날린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정치권이 안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폐부를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과 원론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건드리는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방금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지금 몇 시간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올린 겁니다. 글을. 우리가 현실을 자꾸만 도외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령 어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엄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한테 9년 6개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뭐 길게 쓴 건 아니고 이재명 이름 세 글자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돈을 800만 달러 그 중에 뭐 이제 판결문은 정확하게 일부가 거기 이제 적시가 돼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 돈을 북한에다 넘겨준 것은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심 재판부의 판사가 수원지법의 판사가 그걸 직접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대가성이 있다. 대납을 한 거다. 대신 납부를 한 거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하여 북한에다가 대납을 한 것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납. 대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형사적 그 이 소송을 할 때에 이제 죄명을 뭐라고 하느냐?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하여 뭐 300만 달러면 300만 달러를 이렇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하여 제3자인 김정은한테 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문의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적시가 된 만큼 이제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거의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한동훈이 찌르고 들어온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거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일무이한 차기 당대표, 거의 유일무이한 차기 대통령 후보. 이렇게 왁구가 딱 짜여져 있잖아요. 프레임이.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갈 거라는 거. 아마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이재명 스스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옹립과 추대의 분위기. 감히 누가 이재명에게 라이벌로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고착화시켜서 이제 쭉 2027년까지 간다. 이런 로드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고
그 사법 리스크를 치워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까지 추가가 된 셈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화영까지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이 턱 밑에까지 창끝이 와 있는데 사법부에 창끝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연시키는 겁니다. 지연 전략. 재판부도 기피하고 검사도 탄핵을 하고 또 뭐 판사까지도 탄핵한다는 말도 이제 들먹이기 시작하고 뭐 개헌을 한다고 해서 개헌론을 꺼내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재판 못 받겠다 하고 당대표의 일정이 워낙 바빠서 또 재판 못 받겠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지금 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대장동 변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재명을 위하여 한 몸을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율사 출신들이 이제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임무는 하나야. 오로지 미션. 그건 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2027년 5월까지, 3월까지 미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심 판결이 금년 이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또 1년 끌고 가고 또 대법원까지 1년 끌고 가고 그러면 얼추 3년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면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제 그 이재명 본인도 본인 재판을 받았거든요. 본인 재판 받으면서 휴대폰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화영이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그걸 보고 있다가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뭐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무튼 갑자기 눈을 턱 감더니 5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는 이제 그런 법정에서의 이재명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 아무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랬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다뤄졌던 문제였는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재명이 차기 대선 후보 그 어떤 경선 과정에 들어가고 그때 이재명이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텐데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그게 바로 이화영 재판으로 촉발이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불법 대납을 시켜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 이것이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으로 수원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적시가 된 까닭에 이제 이것은 뭐 2026년쯤에나 거론될 수 있을 법했던 문제가 아니 2년을 당겨서 2024년 지금 6월에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핵심 사안이 됐다. 국가적 사안이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형사 사건 전문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 형사 사건, 형사 소송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이게 한동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하는 걸 말합니다.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공소장을 법원으로 딱 넘기는 것이 이게 소추라고 하는 겁니다. 형사상의 소추.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에 이미 형사상 소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이재명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이재명이라고요. 우리가 자꾸 그냥 직함으로 불러주잖아요. 이재명 뭐 대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법정에서의 명칭은 그게 아니죠. 피고인 이화영, 이재명도 피고인 이재명인 겁니다. 이미 형사 소추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도 형사상의 소추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겁니다. 만약 재판도 형사상의 소추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헌법을 적용했을 때 그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 거고. 아니야, 재판은 형사상 소추가 아니고 그 이후의 한계야. 따라서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미 형사상 소추가 돼 있다면, 기소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그 재판을 끝까지 쳐야 된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러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가능한데 여기에 신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나라 형사소송에 관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화두를 다시 꺼낸 겁니다. 신동훈 전 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형사소송 소추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입후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저 법학자들이나 자기네들 세미나에서 논의를 해보라 그래. 현실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재명 때문에 이건 이제 그게 안 된다. 현실 세계에 있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을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그것도 형사 피고인을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형사, 민사가 아니라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 사람이 이화영인데 이화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화영이 단독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범행이 저질러졌다라는 게 사법부의 1심 판단인데 그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동 정범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재명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세 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씨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신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러한 이제 의견 제시에
정치적 매우 중요한 의견 제시인 거죠. 정치권에서는 어제 이재명의 측근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사사법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5일, 7월 25일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날짜를 지금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 이제 확정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 당원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 여론을 몇 퍼센트 거기에 가미를 할 것인가. 그 퍼센테이지 문제일 뿐 일반 여론도 거기에 이제 합산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무튼 그 무렵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전당대회 룰이 정해진 직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